네, 아무래도 이 초미의 관심사는 복당식입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4월쯤으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더 당겨질 수도 있나요? 복당의 장애 요인이 좀 있습니다. 내 장애 요인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조영 대표 같은 경우에 2번이나 탈당했어요. 그리고 복당했고, 두 번째는 내가 복당시켜줬어. 정치하는 사람이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그렇게 해서 탈당한 사람들이 복당이 안 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둘지 않습니다. 서둘지 않고 제가 그래도 야당의 적장자입니다. 적장자입니다. 적장자인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복당의 장애 요인이 해소가 되면 그때 복당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예, 뭐 지난 대선 때도 야당 대선 후보였고요. 적장자는 맞는데 지금은 홍길동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서자처럼 밖에 나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조영 원내대표를 곧장 저격을 하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지금 당 지도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투쟁 한번 못하는 이런 야성을 잃은 야당, 신랄하게 한 번 더 좀 지적을 해 주시죠. 조영 원내대표는 제가 17대 때 처음 공천심사위원을 할 때 그때 영입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8년도에 원내대표를 할 때 12년 전이죠. 그때 재선이 돼서 내가 원내 수석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선 때 이명박 박근혜 경선할 때 내가 언론하러 왔을 때 이명박 진영으로 가거라. 그래야 네가 길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진영으로 갔던 신 이쪽으로 가라. 아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조영 대표를 내가 저격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근데 좀 잘하라는 겁니다. 잘하라고. 네. 제가 단어를 잘못 선택했습니다. 저격은 아니고요. 좀 더 잘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또 추가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이 국민의힘 소속 중에서도 이제 홍준표 대세론에 힘을 실어줄 의원, 뭐 조금 이렇게 정치 용어로 개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이야기했듯이 저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개파에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이해창 시절에 이해창계도 아니었고 이명박 시절에 MB계도 아니었고 박근혜 시절에 친박도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헌법책을 보면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있으면 국회가 3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헌법상 독립기관이 개파의 쫄개가 되어가지고 이리저리 하는 것은 그거는 헌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25년 초선할 때부터 헌법에 맞지 않는 그런 개파, 당파 만드는 거, 그리고 가입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개파를 무리를 이루어져 가지고 정치하는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 시대입니다. 당원대의원들도 옛날에는 한 100명 지구당마다 그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전당원 시대입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대구는 특히 4, 5천 명 당원들이 있는데 그 당원들을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좌지우지하는 그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거꾸로 가면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들이 버림받습니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개판은 필요 없다. 그거는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약간 우문현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개판 아니라 국민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여러분 혹시 TV조선 미스터 트롯 잘 아시죠? 네, 의원님 혹시 잘 아십니까? 미스터 트롯. 이 TV조선 프로- 미스터 트롯.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오디션 경선으로 이제 진선미를 뽑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당 대선 후보를 10명의 후보 중에 예선 통과 그리고 본선 최종으로 이렇게 뽑는 방식이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그거는 좋죠. 아, 좋습니까? 그거는 좋은 게 우리가 다음에 정권을 창출하는 모델은 97년도 김대중 모델 그리고 2002년도 노무현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합쳐야지 우리가 정권을 도로 가져올 수 있다. 나는 그건 오래전부터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소위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후보를 뽑는 거 그거 정말로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서 진이 될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건 해봐야 알지 뭐. 해봐야 알지. 예. 여기 오신 오늘 관중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예. 지금 그 아나운서는 진 못했잖아. 선 냈잖아. 선 2등 했잖아.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영 아나운서, 김민정 아나운서가 2008년도 미스 코리아 대구 진이고요. 전국 선입니다. 예. 하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12년 전인데, 우리 홍준표 의원님 진이 돼야 되는데 선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복하실 겁니까? 승복해야죠. 나는 그런 거 가지고 나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저 트럼프처럼 저렇게 내가 하지 않습니다. 경선이고 본선이고 결과 나오면 승복을 해야죠. 그게 민주주의지. 아유. 역시 홍준표 의원답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나이 기질, 저는 지도자로서 아주 적합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은 이런 게 화끈한 게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홍 의원님 뭐 조금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경력을 한번 돌아보면 국회의원 5번 했죠. 경남도지사 2번 했죠. 당대표 2번 했죠. 그리고 대선에서 한번 낙방했죠. 이 정도면 경력 면에서는 타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점, 경쟁력을 본인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한번 어필해 주시죠. 그거는 말 안 하는 게 예의입니다. 예.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네, 지금 버스킹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유튜브 매일신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의원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정말 많은데요. 보니까 이 홍 의원님은 소신과 강단이 짱짱, 그리고 우리나라 마지막 희망은 홍준표, 그리고 경제 살릴 뿐 오직 홍님, 홍준표 옳은말 대잔치 최고, 이런 반응이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유튜브 신의 한 수에서 홍 의원님의 강력히 지지하는 채널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를 이래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마다 욕설로 도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게, 정치는 결국 저를 지지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반대자가 없으면 그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격렬하게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경수 지사가 어제 뭐 드루킹 댓글 조작한 거는 유죄가 됐더만요. 징역 2년. 예. 그거 유죄되면 아무 언론도 그 이야기를 안 하는데 진짜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정당하게 당선됐느냐, 대통령 선거에 정당성이 문제 생깁니다. 거기 보면 그 김경수 그 당시에 수행비서였죠. 대통령하고 옆에 같이 다니면서 선거기간 내내 돌아다녔어요. 거기에서 어느 좌표를 찍어가지고 홍준표를 발정으로 몰아라, 홍발정으로 몰아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고 모든 인터넷에 드루킹이 전부 상대 후보 저하고 안철수를 갖다가 아주 못된 사람으로 봅니다. 그걸 갖다가 매일 옆에 타고 다니는 사람이 좌표를 지시하고 조작을 하고 그렇게 선거를 치렀는데 그걸 갖다가 김경수에 끝난다?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가 거기에 나와 있는 유튜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김정숙 여사가 경선을 할 때 경공모 가자, 경공모 가자. 그게 아마 그 채널A에서도 나오고 유튜브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게 경공모라는 게 드루킹이에요. 그러면 이미 김정숙 여사하고도 아주 그건 잘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리고 김경수가 드루킹과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면 당연히 문 대통령이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저게 유죄가 된 이상 대법원에서 아마 그거 깨려고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무죄 만들려고 또 작업을 할 겁니다. 나 항소심에 그 선거법 위반 판결도 거의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죄 난 것도. 그렇지만은 문 대통령이 자기 정권 출범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는 드루킹 특검에서 그게 유죄가 되면요, 확정이 되면 문 대통령의 지난 탄핵 대선이 사기 대선이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을 갖다가 엄해하고 몰아붙이고 그거는 지금 큰 문제죠. 그런 문제를 지금 언론에서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인선이나 경공모나 원래 경인선을 경공모라고 그랬어. 예, 역시 훌륭한 보좌진입니다. 바로 잡아주시네요. 아니 경인선이나 경공모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조직이에요. 그 경인선 조직을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했는데 그 경인선 조직이 경공모로 이름이 바뀝니다. 네, 지금 의원님에 향해 이제 응원 댓글도 있고요. 또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뽑아볼게요. 네, 닉네임 양파님이십니다. 근래에 민주당 출신 광역 단체장들의 잇따른 사건 사고가 있었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이 문제가 되어서 내년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광역 단체장을 2번 해보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는 안 그랬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저하고 태어난 곳이 바로 옆에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창녕남지고 박원순 시장이 창녕남지하고 붙어있는 창녕장마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울시장 할 때는 저런 짓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2번째 재임을 하고 3번째를 하니까 자기가 왕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런 아주 추잡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오거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트로 보니까 그 사람 원래 옛날부터 좀 그랬대요. 지금 연세가 좀 많은데
옛날부터 좀 찝찝이고 그랬대요. 찝쩍이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별 할 말이 없습니다. 내 경남지사 할 때도 그 당시에 오거돈 시장이 지방선거 때 서병수 시장한테 떨어지고 제야에 있을 때 그분 친구들하고 내가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람은 괜찮은데 좀 손버릇이 그렇답니다. 나쁘다. 근데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저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경남도지사 징역 2년 받았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사실상 대법원에서 무죄 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부도덕했어야 되겠습니까? 참 저는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준비가 되고 있고 부산시장 선거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게 분위기상으로는 우리가 압승을 해야죠. 그죠? 근데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아주 낮습니다. 35% 전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가느냐? 열성적인 지지계층만 투표장 갑니다. 보궐선거는 휴일이 아니에요. 평일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당은 똘똘 뭉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회사 안 가도 보궐선거 하러 가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자기 할 일 다 하다 보면 투표 안 가는 게 뭐 보통 투표 안 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거기다가 서울 시내 구청장이 24명입니다. 서초구청장만 우리고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이에요. 구청장이 앉아가지고 산하단체를 전부 다 쥐고 있어요. 만약 구청장이 선거 개입 못하게 돼 있는데 총력전으로 개입을 엄밀히 하게 되면 조직선거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 이기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모든 지역에 49개 지역에 지구당이 딱 정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총선 끝나고 난 뒤에 서울 시내 한 8개 지구당 외에 41개가 조직이 다 무너졌어. 조직동원 선거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정말 이런 판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진행될 수 있겠다. 그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습니다. 부산이 지금 가덕도 신공항 그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근데 가덕도 신공항을 아마 민주당이 해준다고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를 하게 되면 부산 민심을 우리 쪽으로 다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야당이 좀 준비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준비도 안 하고 대책도 없어요. 그게 걱정스럽다.